자, 안녕하세요. 8주차 서브 제어 실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내줬던 과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제 시작합시다. 자, 우선 1번 문제는 이제 요 시스템의 전체 전달함수를 구하시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예요? 이걸 단순화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스템 단순화하는 규칙 몇 가지 배웠죠? 그죠? 배웠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가 가장 뭐 처음에는 뭐 직렬 병렬로 했던 회로들을 우리가 더하거나 곱하거나 해서 이제 간단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런 구조가 없죠. 그래서 근데 보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에 이 부분이 이제 피드백 구조네요. 그죠? 피드백 구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이런 구조랑 같은 거죠. 이런 구조. 요거를 이제 뒤집어서 좌우로 뒤집어서 보면은 이런 구조가 되죠. 그죠? 이런 구조가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는 구조인데, 요건 우리가 이미 이제 알고 있죠? 요거 현달함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2분의 G2. 그죠?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우리가 여기다가 요 부분을 대신해서 그려주면은 어때요? 전체 시스템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G3분의 G2.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자, 요 부분 대신에 하나의 블락으로 이제 대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되겠네요. 그죠? 요거는 어때요? 또 그냥 단순한 피드백 구조죠. 그래서 요걸 그냥 우리가 이미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죠? G2, G3분의 G2분의 예,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전달하면서 결국 뭐 요거죠. 요 부분이에요. 그죠? 요걸 뭐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은 뭐 분모 분자 똑같이 요 1 플러스 G2, G3를 곱해주는 거죠. 그럼 분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1 플러스 G2, G3를 곱해주면은 1 플러스 G2, G3 더하기 G1, G2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결국에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 그다음에는 이런 형태의 블락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단순화하라 하는 문제죠. 이거는 볼까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보니까 어때요? 제일 이제 우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뭐 징절 병렬인데, 여기에는 징절 병렬로 할 만한 게 없네요. 그죠? 그리고 피드백 구조도 보니까 없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자, 시프트죠? 자, 이동하는 거예요. 좌우 또는 이동하는 건데, 자, 피드백 구조 중에서 이동할 수 있는 거는, 자, 요 부분 보면은 어때요? 요 피드백 구조의 중간에서 분기가 나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징렬할 수도 없고, 뭐, 피드백 구조를 단순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시프트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부분만 한번 그려봅시다. 이 부분만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G2, G1인데,
자, 여기서 나오던 분기를 우리가, 그죠? 여기로 옮겼어요. 시프트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원래 여기서 나오면은 이쪽 방향으로 이제 요 출력 곱하기 H1 해서 피드백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옮겼으니까 이 부분이 더 곱해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대로 우리가 바꾸려면은 여기다가 G3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어때요? 이제 이 부분이 직렬이 되네요. 그죠? 이 부분이 직렬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직렬로 만들면은, 직렬은 그냥 곱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렇게 그림을 보니까 어때요? 그냥 단순한 피드백 구조네요. 그죠? 그래서 요건 우리가 알고 있죠? 요건 뭐죠? 요거는 그냥 1 플러스 G2 G3 H2분의 G2 G3가 되네요. 그죠? 요만큼이 요 피드백 구조가 한 볼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피드백 구조가 한 볼록이 돼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전체 구조는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방금 얻어낸 전달함수를 여기다가 써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피드백이 이런 게 이렇게 가네요. 플러스로 가네요. 그죠? 여기 있던 게 마이너스로, 그죠?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직렬이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또한 G2, G3, H2 이렇게 단순화할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이제 G1을 곱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자, 이제는 이제 우리가 단순화 됐는데 보니까 어때요? 그냥 피드백 구조가 두 개 있는 거네요. 그럼 처음에 요거를 우리가 피드백 여기 빠졌네요. 여기 잠깐만. 자, H1 G3. 자, 여기서 전달함수가 H1 나누기 G3 여기 빠졌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자, 요거는 우리가 피드백 구조죠. 그냥 단순한 피드백 구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전달함수로 표시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고, 자, 부분을 전달함수로 하는데 피드백 구조 그냥 공식 쓰면 되죠. 돼요. 그래서 그냥 1 플러스, 자, 근데 플러스가 아니라 보세요. 요게 마이너스, 플러스로 되어 있죠.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되어 있죠. 그죠? 자, 우리가 요럴 때 공식이 마이너스일 때 공식이 이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스로 되면 어때요? 여기에 바뀌어야 돼요. 그죠? 마이너스로.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돼요. 요걸만 마이너스로 해서 G가 뭐예요? 여기서 이렇게 G2 G3 H2 분의 G1 G2 G3 곱하기 요거죠? 그죠? G3분의 H1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다가 1 플러스 G2 G3 H2분의 G1 G2 G3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는 이제 피드백이 블락이 없죠. 블락이 없다는 얘기는
전달함수가 1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1이면은 요 h가 1이라는 얘기죠. 그죠? 요 h가 1.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여기다가 요거를 우리가 뭐 요걸 뭐 요걸 뭐라 할까? 어, 그냥 뭐 g라고 하면은 그냥 그죠? 전체 전달함수는 1 플러스 g분의 g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입해서 간단하게만 해주면 되겠죠? 그냥 계산만 좀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답은 아마 이렇게 나와야 될 거예요. 자, 1 마이너스 G1, G2, H1 더하기 G2, G3, H2 플러스 G1, G2, G3 분의 G1, G2, G3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오나 여러분들이 한번 좀 확인을 해보세요. 이렇게 여기 답이에요. 답. 뭐 계산만 조금 복잡할 뿐이지 그냥 어차피 덧셈 뺄셈 그죠? 분수에 뭐 덧셈 뺄셈 뭐 그 정도밖에 없잖아요. 곱셈 그죠?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이는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하고 자 오늘 할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오늘 할 내용은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 전달함수를 이제 구하는 거였고 블락 다이어그램에서 이제 단순화하는 거를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의 복잡한 시스템이 주어져도 우리가 단순화를 통해서 전체 시스템의 전달함수를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복잡한 시스템은 다룰 뭐 일이 거의 없겠지만은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전달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자, 우리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그 주파수 응답이에요. 주파수 응답. 그래서 주파수 응답은 이게 왜 필요하고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우리가 이 도구로부터 어떤 내용을 알 수 있는지 사실은 이 주파수 응답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라플라스 변환하고 했던 전달함수를 구하고 했던 이유가 다 이 주파수 응답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구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라플라스 변화는 이제 미분 방정식을 풀 때에도 아주 유용하게 쓰이지만은 사실 대부분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런 뭐 단순한 경우가 아니면은 뭐 복잡한 시스템의 미분 방정식을 풀 일은 사실은 없어요. 간단한 회로 해석하는데 쓰이고 대부분 경우에 이제 요새 컴퓨터로 많이 풀죠.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푸는데 이제 전달함수를 구함으로써 우리가 또 하나의 아주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이제 그 주파수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 어떤 물리적인 시스템 뭐 전지기 전자 회로든 아니면 뭐 기계적 시스템 그죠? 그런 시스템의 주파수 응답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전달함수를 구하면은.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오늘 공부할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뭐 라플라스 변환, 뭐 푸리에 변환, 뭐 푸리에 급수 여러분들이 뭐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일단 푸리에 급수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그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푸리에 급수, 그 다음에 푸리에 트랜스폼, 그 다음에 라플라스 변환에서 이제 라플라스 변환과 푸리에 변환의 관계. 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주파수 응답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선 푸리에 급수를 보면은 푸리에 시리즈라는 거는 우선 그 여러분들 뭐 저 어릴 때 뭐 이런 실험 해봤을 거예요, 그죠? 프리즘이 있으면은 여기다 이제 햇빛 같은 거 아니면 뭐 이렇게 일반 형광등 불빛을 비추면은 이제 빛이 이제 분산이 돼요. 이 분산이 뭐냐면은 그냥 유리가 빛의 파장에 따라서 굴절률이 달라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굴절률이 다르니까 이제 그 계면에서 투과하는 그런 그 각도가 다른 거예요. 달라서 우리가 점점 빛이 이렇게 퍼지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스펙트럼이라고 부르죠. 빛의 스펙트럼. 그래서 사람 눈에는 그 일반 뭐 태양빛이 하얀색으로 보이지만은 이거 사실은 그것들이
이제 다양한 파장을 가진 그런 광자, 뭐 빛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뉴턴이 처음 했던 실험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리즘 두 개를 이제 하면은 우리가 뭐 빛을 분해하고 또는 또 합성하고 그런 과정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뭐 여러분들 뭐 필터를 놓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면 간단한 우리가 그런 뭐 필터 그 실제로 뭐 이렇게 하지 않지만은 그거를 우리가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은 요거 이제 칼라 스펙트럼 칼라가 결국은 색상이 다른 게 이제 빛의 파장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 눈에 이제 다른 색으로 보이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푸리에 급수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뭐 전기전자 신호든 뭐 어떤 뭐 기계적인 진동이라든지 그런 신호든 그 물리적 신호의 스펙트럼, 그러니까 파장별, 그러니까 정연파의 성분을 우리가 스펙트럼, 정연파 분포를 얻는 그런 수학적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호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우리가 스펙트럼, 파장의 분포를 우리가 알아내는 그런 수학적 과정을 우리가 푸리에 급수라고 해요. 푸리에 시리즈. 그래서 또 하나 한 번 더 이제 예를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 뭐 그 어릴 때 뭐 악기 같은 뭐 피리 뭐 이런 뭐 건반 악기 같은 거 아니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뭐 피아노를 배운다든지 뭐 바이올린 배운다든지 다 이제 뭐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자, 할 때 우리가 어떤 악기든지 간에 그 예를 들어서 도를 쳤어요. 여러분들이 뭐 피아노에서 도를 딱 쳤어요. 쳤을 때 들리는 음이 도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도만 들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주파수의 음이 합쳐서 들리게 되는데 자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걸 이제 배음이라고 그래요. 배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도를 치면은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설명하기 쉽게 뭐 피아노도 그렇고 뭐 마찬가지지만 뭐 피리도 마찬가지지만은 설명하기 쉽게 이제 어떤 뭐 현악기 뭐 기타 같은 경우 그죠? 이렇게 이런 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기타가 있어요. 우리가 이 기타 줄을 이제 튕겨요. 그죠? 튕기면 이 줄이 양 끝에 이제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줄이 어떻게 진동을 할까요? 과장을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정상파라 그러는데 스탠딩 웨이브 정상파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진동을 해야겠죠. 그죠? 진동을 해요. 뭐 피리도 마찬가지죠. 관악기도 이렇게 피리가 있으면은 구멍이 있잖아요. 그죠? 구멍이 이렇게 있고 여러분들 뭐 공기를 불어넣으면은 요 구멍 뭐 어디 따라서 이렇게 이런 공기에 진동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사람이 그 공기라는 게 이제 음압 차이잖아요. 그죠? 음이 이렇게 음압 차이로 해서 우리가 퍼져나가는 그런 걸 현상을 우리가 소리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진동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근데 이런 진동만 생기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런 좀 크게 그리면 이런 진동도 생겨요. 생기고 그 다음에 이런 진동도 생기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양하게 해서 요거의 주기는 요 길이의 이제 2배가 되겠죠. 그죠? 주기는 그죠? 요거는 자 그러면 요 파동은 요거의 주파수가 2배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원래 요거의 3배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무수히 많은 진동들이 같이 합해져서 이런 형태들이 합해져서 이제 진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배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기본음이라고 그래요. 배음. 기본음이라고 해요. 펀더멘탈 모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본음. 그 다음에 나머지는 배음이라고 하는데 하모닉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첫 번째 하모닉, 두 번째 하모닉, 세 번째 하모닉. 그죠? 주파수가 기본음에서 2배가 되는 걸 이제 퍼스트 하모닉
첫 번째 하모닉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배음. 그러면은 우리가 도를 쳤는데 주파수가 두 배가 되는 건 뭐예요? 그 하나 옥타브 위에 도겠죠? 그죠? 그 다음에 주파수가 세 배가 되는 건 뭐냐면은 두 배가 되고 세 배가 되는 건 뭐냐면 그 두 번째 배음에 아니 첫 번째 배음에 이제 5도 위의 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완전오도 위의 음을 우리가 이미 생기게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세 번 주파수가 요거에 세 배만큼 진동하는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는 첫 번째 배음은 원래 음보다 한 옥타브 위에, 두 번째 배음은 한 옥타브 위에서 거기다가 완전오도로 합해진 거예요. 완전오도가 뭐예요? 여러분들 음악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날지 모르겠네. 그죠? 장삼도 위에 이제 단삼도가 쌓여져 있는 걸 이제 완전오도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되는 건 뭐겠어요? 네 번째 되는 거는 다시 도가 돼요. 그죠? 두 옥타브 위에 도가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파수 다섯 배가 되는 거는 미가 돼요. 미. 그래서 여러분들 쭉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음악 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좀 공부해보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음이 구성이 돼요. 그래서 뭐 완전오도, 뭐 장삼도, 여기 보면 뭐 단삼도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음악 이론이 사실 기초가 돼요. 이런 것들이 화성학이나 이런 걸 배우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기초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음계가 서양 음계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음악의 이론도 다 요걸 이제 베이스로 이제 기초로 해서 자 쌓아진 그런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악기든 간에 물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기계음 있죠. 단순한 전자음, 기계음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은 어떤 악기든 간에 뭐 사람 목소리 포함해서 항상 배음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에 이제 요거는 우리가 그 뭐 기타 전자식으로 된 기타 튜닝하는 그런 뭐 도구가 있죠. 아니면 여러분들 뭐 핸드폰으로 한다든지 그런 거는 보면은 주파수가 피크가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쭉 잡음이 때문에 없어요.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우리가 흔히 듣는 뭐 전자음, 기계음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플룻이에요. 플룻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거를 우리가 그 프리즘처럼 우리가 주파수 분석을 해보면은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후레 트랜스폼 한 거예요. 후레시즈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파수의 음의 기본음부터 배음이 이렇게 쭉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런 음들이 다 나요. 이런 음들이. 그래서 이거는 여기 뭐 로고 스케일로 되어 있으니까 한 칸에 100분의 1이에요. 여기 10의 0승, 10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나중에 좀 배울 거예요. 보드 불러 할 때. 이런 식으로 쭉 구성이 돼요. 그 다음에 이건 바이올린이에요. 바이올린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배음이 첫 번째 배음 별로 없고 두 번째 배음이 세네. 그래서 플룻보다 어때요? 대체로 배음이 크기가 좀 크죠? 그죠? 좀 커요. 그 다음에 이건 사람 목소리예요. 사람 목소리인데 사람 목소리는 어때요? 이렇게 뭐 40, 뭐 4kHz, 5kHz쯤 되면은 아무것도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보다 높은 그런 주파수를 가진 음은 없네요. 사람한테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 주파수 그 스펙트럼을 가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 프리엑스라는 건 사실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어떤 뭐 전기 신호, 전자 신호, 뭐 기계적 진동 신호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해를 해서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주파수 응답이죠. 어떤 시스템에,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변에 흔히 접할 수 있는 얘는 이런 게 되겠고, 자 그러면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얻어내느냐, 수학적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냐면은 우선 우리가 일단 그 3차원 공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3차원 공간 우리 뭐 다 알죠? 직교좌표기예요. 이건 x, y, z 우리 뭐 흔히 쓰는 직교좌표기예요. 그래서 3차원 공간에서 우리가 x, y, z 요거의 단위 벡터를 우리가 이제 x는 x축 방향으로 벡터인데 길이가 1이에요. 이걸 우리가 단위 벡터라고 그래요.
단위 벡터라고 하는데 요거 우리가 다른 말로 우리가 기저 벡터 이렇게 불러요. 요런 관점에서 보면은 기저 벡터 이렇게 부르고 각각의 우리 3차원이니까 기저 벡터가 3개가 있겠죠. 그죠?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내적 알죠, 여러분? 우리 내적 배웠죠? 이제 벡터에는 이제 두 가지 곱이 있어요. 두 가지 곱이 있는데 이제 하나는 내적, 하나는 다른 하나는 외적. 곱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건 내적이에요, 내적. 내적은 결국은 자기 자신한테 내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원래 길이가 1이니까 우리 내적은 정의가 어떻게 돼요? 어떤 두 벡터가 있는데 내적은 각 크기의 곱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거죠? 이건 무슨 얘기예요? 자, A, B가 있으면은 세타면은 자, 이걸 곱하는데 이 여기다가 B를 곱하는데 그냥 곱하는 게 아니라 요거에 투영된 그러니까 프로젝션된 그만큼만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 성분은 빼버리고 요 벡터에 평행한 성분만 곱하는 걸 우리가 내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같은 벡터 길이 곱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원래 길이가 1이면은 1이 되겠죠? 그죠? 1이 돼요. 그 다음에 다른 기저 벡터 길이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투영된 여기서 수직이면은 투영된 성분이 없는 거죠? 투영된 성분이 없으니까 두 개 내적하면은 0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 여기서 다른 벡터끼리 곱하면은 0이 됐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직교한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3차 공간상에 이런 점이 있어요. 뭐 A, B, C 이런 점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그 좌표를 표시하면은 이런 식으로 X, Y, Z를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표시할 수 있으니까 3차원 공간에 점이 있으면은 그 점은 요 기저 벡터 있죠? 우리가 기저 벡터라고 얘기하는 3차원이니까 3개가 되겠죠. 3차원의 3개의 선형합. 선형합이라는 건 뭐냐면은 각각 기저 벡터에다가 상수를 곱해요. 각각 뭐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르죠. 그죠? 상수를 곱해서 합한 걸 우리가 선형합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3차원 공간에 우리가 약간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말만 우리가 바꿔서 얘기하면은 3차원 공간상의 임의의 점은 기저 벡터의 선형합으로 나타날 수 있다. 단 조건이 뭐예요? 자, 이런 조건이 있어야 돼요. 물론 이런 조건이 아니어도 되지만 우리가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교할 때 내적을 하면 0이 된다. 이런 조건이 있으면은 계산이 이제 훨씬 간단해져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간단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어떤 벡터가 직교해요. 그리고 여기서 3차원 공간만 나타냈지만 우리가 4차원, 5차원, 6차원 심지어는 뭐 어떤 차원이든지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시각화할 수는 없지만은 수학적으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확정할 수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하는 공간이 3차원이니까 그 이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겠지만은 수학적으로는 무한히 확장할 수가 있어요. 몇 차원이든 간에 무한 차원까지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요 얘기 어떤 공간상의 임의의 점은 기저 벡터의 선형합으로 나타날 수 있다. 자, 요거예요.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그냥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좀 해봅시다. 상상을 해서 만약에 어떤 함수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그래서 프리에라는 사람이 이런 거를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자, 어떤 함수가 있어? 자, 어떤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가 주기함수야. 주기함수.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지만들 이렇게 임의의 함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뭐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는 그런 주기함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게 주기야. 자,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3천 공간상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기저를 정하고 그 기저들을 직교하게 만들면은, 그리고 내적을 정의할 수만 있다면 똑같이 어떤 함수든지 기저 벡터, 여기서는 우리가 기저 벡터란 말 안 쓰고 이제 기저 함수라는 말을 쓰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기저 함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죠? 프리에라는 사람이.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 자, 여기 주기함수가 있어요. 비주기함수는 이제 나중에 할 거예요. 자, 일단 주기함수가 있어. 주기함수가 있고, 우리가 기저함수를 이렇게 주기함수라고 하는 이유는 그냥 사인 코사인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기함수가 있는데, 우리가 기저 벡터란 대신에 기저 함수를 우리 무한 차원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면은, 우리가 내적을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즉 같은 벡터에 대해서는 1이고 다르면은 0이 되는, 이게 직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를, 뭐 이거는 나중에 이제 그 합이 나중에 내적을 했을 때 그 크기가 1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이렇게 루트 2분의 1을 한 이유는 그렇게 그 하는 건데,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 편하게 얘기하면은 쓰기 좀 시간이 걸리니까, 예를 들어서 사인 x, 코사인 x, 사인 x, 코사인 x, 이런 식으로 무한한 차원의 공간이 있어요. 그죠? 공간이 있으면은 어떤 함수든지, 어떤 함수라는 얘기는 이 공간상의 임의의 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은 이 함수 공간, 요걸 함수 공간이라, 요게 함수니까 이걸 이제 함수 공간이라 불러요. 그래서 함수 공간을, 이 함수 공간의 어떤 임의의 점이란 얘기는 임의의 함수란 얘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 함수 공간의 어떤 점이든지 요런 기저 벡터들의 합, 선형합으로 표시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가 이제 그래서 아이디어가 이제 요런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똑같이 내적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정의를 하면은, 이렇게 이런 적분을 정의를 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사인 코사인으로 우리가 기저함수를 정하면은 사인 곱하기 코사인 하면은 한 주기에 대해 적분하면 0이에요. 그죠? 그렇게 돼요. 과제로 나와요. 그 다음에 뭐 사인 코사인 해도, 사인 해도 0이 돼요. 요 값이 다르면은. 그래서 요건 나중에 좀 이따 우리가 그 예제를 풀면서 이제 설명할 거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기저 벡터가 아니라 기저 함수를 이렇게 정하고 내적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어떤 주기 함수든지 이렇게 기저 함수의 선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프리의 시리즈예요. 프리의 급수예요. 이게 이제 프리에라는 사람이 이제 고안해낸 그런 수학적인 방법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은 어떤 함수든지 사인 코사인의 선형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 즉 사인 코사인은 건 뭐예요? 정연파죠. 그래서 주파수별로 우리가 어떤 형태의 함수든지 주파수별로 분리해낼 수 있다라는 게 결론이겠죠. 우리가 우리의 용도로 얘기하면은, 우리는 이제 그 주파수별로 분해하는 데 관심이 있으니까, 그죠? 합성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수학적인 과정을 우리가 그 뭐 생략하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요거는 상수항이고 그 다음에 코사인 뭐 1x, 2x, 3x, 4x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 사인 1x, 2x, 3x, 4x 이런 식으로 그런 무수히 많은 사인 코사인의 정연파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각 개수들은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푸리에 시리즈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를 급수죠, 급수. 수열, 푸리에 수열이에요. 이게 그죠?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수열. 어떤 함수든지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요 얘는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